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 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 시민들의 의견을 단서로 달았는데요. 민주당은 뜬금없는 발표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혼잡률을 보이는 김포 골드라인을 운영하는 김포 한강 차량 기지를 찾은 김기현 대표. 수도권 교통대책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을 꺼냈습니다. 김포의 옛날 땅과 합쳐서 서울이랑 통합하는 것이 김포의 주민들의 지리적으로 또는 지금 상황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타당하다.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서울시를 편입하겠다 하는 절차를 만약에 거치신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김포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김 대표는 서울과 인접한 소규모 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서울 편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2026년에 출범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김포시는 경기 북부가 아닌 서울로 편입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여당 지도부가 서울 편입 당론 추진을 시사한 점을 놓고 수도권 총선 전략의 일환이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김 대표와 유이동 정책위의장은 지역 주민들이 원해야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총선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김포시에서 완승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던진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에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였다고 밝혔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러한 행정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포시는 다음 달부터 공론화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의견 수렴을 하더라도 국회의 특별법 제정부터 지방세 개정 문제 등 복잡한 입법과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장윤입니다. 여당이 김포 등 서울 인접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 지역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직 공론화 초기 단계여서인지 입장은 제각각인데요. 분도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선 서울 외곽이란 이유로 혐오 시설이 들어서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회의론이 나오기도 하고요. 지역 전화번호가 서울과 동일한 광명시와 과천시는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하길 기대해 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야유는 터져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야 간 태도엔 극명한 차이가 났는데요. 민주당은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 뒷좌석에 있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와 차례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어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연단에 다다른 윤 대통령은 통상 여당 대표부터 언급하던 관례를 깨고 이 대표를 먼저 호명했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퇴장할 때도 야당 의원들을 찾아 먼저 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먼 산을 바라보거나 굳은 표정을 유지하다가 마지못해 악수에 응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제 그만두셔야죠 라고 말했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일어서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 환호를 보낸 것과는 대조를 이뤘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 도중 나온 박수갈채는 30여 차례, 모두 국민의힘 쪽이었습니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는 피켓팅을 하거나 야유를 보내지 말자는 신사협정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연설을 묵묵히 들으며 별도의 고성이나 야유는 보내지 않았지만 따로 박수를 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본회의장 밖에선 민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 도착하기 10여 분 전부터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생경제 우선, 국정기조 전환 등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대기했습니다. 본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로텐더홀 계단 앞을 지나갔지만 따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눈길을 주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곳은 신사협정이 적용되지 않은 구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시간 반 가까이 국회에 머물며 의회와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야 사전 환담부터 상임위원장 간담회와 오찬까지 진행했는데요. 현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이 대표와 대면 소통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껏 행사장 등에서 짧게 인사를 나눈 데 그쳤던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짧지만 공식적으로 대화를 한 것 자체가 상징적인데요. 협치의 마중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이제 사라진 것으로만 알았던 빈대, 찜질방, 기숙사 등 도심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구 틈을 잘 살피고 소독을 하는 등 평소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피부가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가려움증도 생기고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여러 마리가 한 번에 사람을 물면 전신 알레르기로 고열과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모두 빈대에 물린 모습입니다. 문제는 확산 양상입니다. 지난 9월 대구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이 빈대에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 13일엔 인천의 사우나에서 살아있는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경기 부천시 고시원에서도 빈대가 나왔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서울에서도 빈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건데 코로나19 방역이 풀리고 해외여행이 활발해진 게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등이 나옵니다. 프랑스에선 가정 10곳 중 한 곳에서 빈대가 나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유럽 각국도 여행객 증가 후 최근 다시 빈대 출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1월부터 공항 출국장과 해외 감염병 신고센터에서 영국, 프랑스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화물 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빈대 등 예방 수칙을 안내 홍보하고 검역소 구제 업무를 강화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빈대 피해를 예방하려면 침대 매트리스나 소파, 책장, 침구류 등 틈새를 살펴보고 빈대의 배설물 같은 흔적, 노린내나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화학 살충제의 저항력을 가졌을 수 있으니 스팀 고열로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해외여행 물품을 소독하고 증상 발현 시 바로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수행할 수 있는 동일한 것을 고려 신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에 해경지휘부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으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세월호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세월호 구조 실패의 책임을 해경지휘부에 물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지휘부 9명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 당시 현장 상황을 파악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승객들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연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퇴선 명령을 했다는 세월호 선장의 허위 보고로 인해 해경이 승객들의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세월호가 화물을 무리하게 싣고 고정을 부실하게 해 예상보다 빠르게 침몰한 것도 해경이 예측하기는 힘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평가했을 때 최선의 방법으로 지휘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말의 희망을 이렇게 여지없이 산산이 부숴버리는 법원의 행태가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비통스럽고 분노를 느낍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이 지나 사건의 직접적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은 이번 대법원 선고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난민촌에 사흘 연속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민간인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병원과 구급차에까지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민간인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 블링컨 국무장관을 이스라엘로 급파했습니다. 가자지구 난민촌이 또다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행여 생존자가 있지는 않을까 무너진 잔해 더미를 들춰봅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매일 수십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채 안 됐지만 어린이와 여성 사망자만 이미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사격으로 병원 벽이 벌집이 되는가 하면 구급차까지 총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N 등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작전 확대를 시사하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We will be talking about concrete steps that can and should be taken to minimize harm to men, women, and children in Gaza. And this is someth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바이든 대통령은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 교전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휴전 대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srael doesn't need a ceasefire. It needs its allies to cease with the politics and deliver support now. And that's what we're doing. House Republicans plan to do that. 민간인 희생이 눈덩이처럼 불면서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없이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도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를 중심으로 갈수록 분열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새 예산안은 656조 9천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2.8% 늘었는데요. 국가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최소 증가폭으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고려하면 감액한 것과 다름없는 수치입니다. 정부가 초유의 긴축 예산을 편성한 건 경기 불황 등으로 세입이 급감한 탓이 큰데요.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와 지구촌 분쟁으로 글로벌 경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올해 우리나라 국세 수입도 60조 원가량 덜 거치는 세수 펑크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고 향후 경제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 더 꼼꼼한 예산 심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정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